반갑습니다. 정확성을 높이는 공문서 작성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문서를 작성할 때 소통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순어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공문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문서에서 정확성이란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첫 시간에 짚어드렸는데요. 오늘은 표기의 정확성 중에서도 띄어쓰기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날짜 표기와 쌍점 같은 문장 보호의 띄어쓰기는 지난 시간에 다루었고, 오늘 살펴볼 것은 단어의 띄어쓰기입니다. 띄어쓰기 오류는 공공언어 사용 영역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오류 유형으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띄어쓰기 오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띄어쓰기가 어렵다는 뜻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공문서에서 띄어쓰기를 제대로 해야 할까요? 띄어쓰기가 왜 필요한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띄어쓰기는 시각적인 효과를 높여 글을 쉽게 읽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띄어쓰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띄어쓰기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띄어쓰기의 기본 원칙을 한번 살펴볼까요?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단어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문서를 작성해야 하겠죠? 예를 한번 볼까요? 네, 교정 전과 교정 후를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요. 공문서에서 완료 예정, 추진 실적, 분류 작업, 주요 업무 계획과 같은 단어를 모두 붙여 쓰는 사례를 더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어들은 사전을 찾아보시면 하나의 단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완료 띄우고 예정, 추진 띄우고 실적, 분류 띄우고 작업, 주요 띄우고 업무 띄우고 계획이라고 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단위 명사의 띄어쓰기입니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쓸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0억 띄우고 원, 70개 띄우고 동, 200만 띄우고 명, 50만 띄우고 평, 30여 띄우고 점이라고 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특히 원, 명과 같은 단위명사의 띄어쓰기 오류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존명사의 띄어쓰기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의존명사는 띄어써야 합니다. 그래서 발생 띄우고 시, 교통수단 띄우고 간, 이일 띄우고 차, 알 띄우고 수 띄우고 있고, 노인 띄우고 분들께, 30년 띄우고 만에, 실시된 띄우고 지, 예정인 띄우고 만큼이라고 써야 하는데요. 가장 심각한 것은,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 의존 명사인지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겠죠. 특히 여기에서 이 간이라는 단어에 대해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이 간이 이틀간, 한 달간, 30일간이라는 환경에서 쓰였을 때는 동안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이 동안을 나타낼 때에는 전미사입니다. 그러니까 의존 명사가 아니라 전미사이므로 이 경우에는 붙였어야 하는데요. 이처럼 형태가 같은데 띄었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붙였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 표현이 있으므로 사전을 가까이에 두고 문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어찌 보면 가장 쉽지만 우리가 하기 어려운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항상 사전이 가까이에 두고 문서 작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관형사의 띄어쓰기입니다. 관형사는 체언의 내용을 자세히 꾸며주는 품사를 말하는데요. 관형사는 뒷말과 띄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총 100여 명의 이 단어의 경우는 총 띄우고 100여 띄우고 명은 앞서서 단위명사라고 했었죠. 그래서 명도 띄어서 써야 하는 것이고요. 타 기관은 어떻게 띄었어야 할까요? 네, 타 띄우고 기관이라고 써야 하겠죠. 여기에서 이 총이라는 말은 관형사로 쓰일 때도 있고 접두사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뜻을 보면 비슷해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기가 쉬운데요. 다만 이 사전을 찾아보면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사용 환경이 다르답니다. 이 총이라는 단어가 수사나 단위성 의존 명사 앞에 쓰이게 되면 관형사로서 총 띄우고 5천만 띄우고 원과 같이 써야 하고요. 명사 앞에 쓰이게 되면 접두사이기 때문에 총감독, 총결산, 총공격, 총인원과 같이 붙여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 환경에 따라 두 가지를 구분해서 관형사일 때는 띄어쓰고 접두사일 때는 붙여 쓰면 되겠습니다. 네, 참 어렵죠? 이어서 접사는 앞말과 뒷말에 붙여 써야 합니다. 제1회, 네, 여러분들 행사할 때 제 몇 회라는 표현을 많이 쓰실 텐데요. 이 제를 띄어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찾아보면 제는 접두사이기 때문에 붙여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제1회, 300여 띄우고 명, 내일쯤, 일주일가량과 같이 붙여 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붙여 써야 하는데 자주 띄어 쓰는 단어 몇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이번에 이후, 그동안, 그중, 지난해, 더욱더의 경우는 사전에 검색해보면 하나의 단어로 올라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모두 붙여 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주의해야 할 것이 지난해의 경우는 사전에 찾아보면 하나의 단어인데요. 환경이 매우 닮아 있는 이번 해와 다음 해의 경우는 아직 하나의 단어로 올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난해는 붙여 쓰고 이번 해와 다음 해는 띄어 써야 하는데요. 사전을 검색해 보시고서 이게 하나의 단어로 올라 있는지 아닌지가 띄어쓰기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띄어쓰기의 기본 원칙 기억하시죠? 그럼 이번 시간에 다루었던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는 띄어서 써야 합니다. 둘째, 한 단어인지 구인지 잘 모르겠다면 사전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띄어쓰기 면에서 오류가 적은 공문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작성하는 공문서가 한층 더 품격 있어지길 바라며 저는 공문서를 작성할 때 유용한 정보를 들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